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엔캠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위치한 분들은 이 종목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를 조정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5월을 향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이는 역할 이 등폭만 반복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라운드 피겨라는 부분은 요 정도로 잡읍시다. 요 정도. 대략적으로 마지노선은 20만 원 정도를 보되 결국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 있었던 오늘 저점인 22만 7천 원부터 이 부분엔 적극 매수하십시오. 이유는 빠진 이 폭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에코프로 머티.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걸 이때 일러드렸죠. 왜요? 2차 전지 모든 이 종목들이 급락을 할 때 이 부분에 받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자,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이제 소통하는 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을 큰 판을 보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이따 이제 공부 영상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도. 네,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내서 결제라는 그런 걸 이용하면서도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꼴배기 싫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만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 있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방인데요. 자, 이때 31만 원, 이때 33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규칙을 가질 겁니다라는 건 영상인데 잠깐 보시죠. 오늘에 대한 부분은 3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게 바로 1달러 부분. 단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지만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솔브레이드 그렇죠? 덕산테크피아. 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분명히 산업을 맞추는 플라이어가 됐어요. 자, 이 뜻입니다. 3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산업을 맞추는 플라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이날 정확히 고점이 얼마죠? 예, 33만 원에 끝났죠. 그리고 36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왜? 넘게 되면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주가 훼손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향후에 있을 이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덕산테코피아. 이 후발성 기준에 얘가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버렸죠. 왜요? 산업군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솔브레인홀딩스 덕산테코피아를 이때만 말했냐? 아니죠. 그 전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고 앞으로 우리는 그 룰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10만 5천 원일 때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 나올 때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14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 빠졌을 때 라운드 피겨입니다. 적극 매수하세요라는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때 어떤 말을 하는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예, 이때 미리 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긴 했었고요. 자, 이 부분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테코피아 역시나. 자, 이때도 덕산테코피아 이런 것들도 2만 원이었고 잘 보세요. 이때도 역시나 똑같은 이론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께 자, 요 부분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이 산업군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주제를 봤을 때 뭐 전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해소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IRA 법안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이렇게 주가 훼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과거에 역시나 광무가 아니죠. 엔캠이 조정을 받을 때
광무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 동반적으로 이 조정을 받았다고요.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산업군들이 엔캠을 주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동반훼손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특수하게 엔캠만이 급락을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하는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죠. 맞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상단과 하단도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의 룰이에요.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결국은 기계 힘으로 들어올리고 기계 힘으로 빠지게 하고 반등시키고 추가적인 급등과 차익을 이뤄낸다 했죠.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의 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기업에 대한 1차적인 분석은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왜? 자, 우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전해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그러면 미국의 현지 법인에 있는 이 엔캠, 이 전해액에 대한 사람의 피를 잘 돌게 하는 거죠. 자, 양극재에서 음극재를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리튬 이온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결국은 피를 잘 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를 고체로 상용화하겠다. 지금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하락의 일정 부분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 SDI 한번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어제 전고체라는 게 뭐죠? 근데 그 일시적인 겁니다. 왜? 대형주의 반등을 이끌어서 이때부터 급하게 빠지는 거죠. 자, 이유는 뭐냐면 전고체라는 건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게 리튬 이온이에요. 그죠? 이걸 피를 잘 돌게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전해액이라는 건데 이거를 고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해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핵심 소재로 부각하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빠지지 않으면서 얘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집을 줄이는 과정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도 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왜? 적당한 몸집의 성장, 너무 몸집을 부풀리게 되면 그들은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이 대형주의 흐름이 한 번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갑자기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5월 달까지에 대한 이벤트는 기계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분명히 10만 원대 1월 22일 날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10만 원 라운드 피겨 전액에 대한 시장의 똥지된장인지 모릅니다. 매수하세요. 그죠? 요 부분에 제가 짚어드렸고 그리고 이때 제가 33만 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27만 5천 원 전액에 대한 시장이 2차전지 매도로 인한 수급 진행 예정 이거 한번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죠. 27만 5천 원 이때 접근하자. 그리고 3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유는 근거는 경고 종목 해제를 위한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그죠? 33만 원을 정확히 지켜냈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월 4일 날은 단기간 거래를 하자. 매수가 27만 원 그리고 매도가 29만 4천 원.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3월 4일 날 보내드렸어요.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가 회선이 일어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 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개발되는 거 아니냐. 얘에 대한 어떤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 적극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한번 이런 주가 훼손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은 아닐지언정 차후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다시 이 부분을 깨면 정말 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차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스마트하게 이용해야죠. 그죠? 5월까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35만 8천 원을 뚫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손실폭을 줄이면서 큰 수익을 발생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공부방을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최근에도 또 제가 일러드렸던 부분이고 세미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PNT 이야기 좀 많이 했었어요.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자 바쁘신 분들은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 문자량이 너무 많게 되면 스팸 문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변압기에 대한 부분도 다루는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게 꼴배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을 만들고 공부하는 방이 이 종목들도 다룰 수 있는 큰 판을 보는 겁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PNT 이야기도 계속해 드렸는데 자, 볼까요? 오늘 저 신선델타테크 손실나신 분들한테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PNT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PNT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큰 판을 알아야 여기서 갈 수 있다는 건데 자 쭉쭉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변압기는 재룡전기예요 라고 해서 오늘 처음에 올려드렸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오전 9시 1분 이거 언제부터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큰 판을 알아야 돼요. 변압기 쪽이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예, 변압기 이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죠. 그죠? 근데 재룡전기를 언제부터 제가 일러드렸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한정돼서 거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자, 그쵸? 자, 재룡전기 이야기 꺼내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펩트론 상승 이유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주식지 않으면 원이 없겠다. 이건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 때문에 오른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선 단기 차익 나와야 되죠. 왜?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3월에 상장 폐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쭉쭉 그날에 있었던 이런 테마군들, 어제 전고체 관련주들 이런 테마가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엔캠에 대한 주가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이 처음에 4천만 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 돈을 내서 결제할 필요 없구나. 실제로 공부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신대요. 자,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때 보면 전고체, 한농화성, 미래컴퍼니, 이수스페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한농화성 한번 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급등이 나오죠. 오늘도 장중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것처럼 이건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의 주가의 회수를 이끌어내는 게 오히려 삼성 SDI라는 종목이 지금 엔캠에 대한 상승폭을 제한한 뉴스다. 그러면 대형주의 움직임을 추정했을 때 지금 배터리가 개발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적극 받아내야 될 구간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 전략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공부방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방송을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가 돼야만 똥인이 된 장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차트 이야기, 세력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전 강씨는 이제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비공개 IR 자료입니다. 자,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정강 씨와 HLB의 진양권 회장 두 분은 증권사 지점을 다니면서 세일즈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관들 대상으로만 비공개 IR을 했는데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하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왜? 그날은 주가가 오른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왜? 피인수하는 기업은 재무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까요?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길 건 즐기면서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머티의 뒤를 이는 이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상품에 포함되는 그날까지는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겠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자, 비공개 IR 내용.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거는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기계 룰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은 20조 원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을 맞춰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요. 근데 하락폭을 5개로 이렇게 분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일에 거래량이 수반되게 되면 급락을 추가적으로 일으키고 급등을 시키고 이래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자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점심 식사하시다가 이것 봐라 상승폭 요 정도의 이런 거래량이 나왔는데 진입하시면 되고 어설픈 구간에 진입하면 안 돼요. 왜? 차익이 나와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량 기준으로 5개를 쪼개놨는데 다시 빠졌을 때 이 부분에 들어올리겠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 어떻게 패시브 자금 이걸 보는 건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된 인생의 선배님들도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보다 이제 20살 넘으신 분들이 이제 저를 좀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는 그런 주식 타짜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한 5분 정도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의도 모임 시장을 읽는 산업을 이해하자. 자, 엔캠과 신성델타테크의 후속주 주식타짜 안교수.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여의도 세미나 갑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펀드를 가장 큰 펀드를 운영했다고 해서 초청을 한 번씩 받는데 자,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그죠? 그리고 전액 뭐죠? 엔캠이죠. 엔캠, 덕산하이 메탈,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이 확산을 해서 산업군을 사세요. 결국은 모든 종목들이 급등했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후에 이 물질이 있어요. 요 부분을 좀 세미나 자료에 다룰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관 투자를 참석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좀 어느 정도 이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큰 수익이 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양로원이나 그리고 고아원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 산업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따. 자,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다니면서 추천주 자료 몇 개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사실 이게 작년 7월부터 많은 종목들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수익률이 2,567%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역시나 제가 이 전액 이후에 핵심 광물을 다루는 그리고 핵심 소재. 자, 이렇게 이제 음명을 이렇게 이 음명을 해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정보를 받거나 어떤 종목을 받으면 냅다 사버리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시장이라는 큰 판도 고려하면서 타점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들어서 샀더니 바로 팔아버리고. 그죠? 내부 정보 샀더니 바로 팔아버리고. 이유는 뭐다? 산업의 판을 모르니 끌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길러드리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이 공부방을 개설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공부에 대한 체계적인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타점은 여기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들어오시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바쁘신 분들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